이제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파트에 소방전기 일반을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거부터 2022년도 1회차부터 이제 필기 기출문제 풀어 나갈 거고, 이거 한 가지 앞서서 얘기할 게, 지금 이 문제들은 다 이 전자문제지 CBT 있죠. 여기에 저작권이 있다는 거는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제 게 아니라 이제 이 전자문제 CBT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메일 보내서 이거 하겠다고 이제 승인을 받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 21번부터 풀어 나갈게요. 제가 그 전에 그 개념 강의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만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 기출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거를 잘 보도록 할게요. 정렬 용량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내압이 모두 동일한 3개의 커패시터가 있다. 커패시터는 축전기 콘덴서랑 똑같은 겁니다. 축전기 커패시터. 얘를 직렬로 연결해서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커패시터. 갑자기 절연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자, 직렬이죠. 커패시터의 직렬 연결은 Q는 CV 공식에서 Q가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직렬일 때는. 그러면 자, 절연 파괴되는다는 의미는 전압이 가장 크게 작용한 녀석이 가장 먼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자, Q가 같으니까 C 값이 작으면 전압이 가장 크죠. C가 가장 작은 놈이 누구예요? 얘죠, 얘. 그래서 얘가 가장 C가 작기 때문에 가장 큰 전압에 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절연 파괴됩니다. 그래서 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블록선도 전도율. 블록선도의 전도함수도 기억나죠? 이거 공식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예요? 그 MS 그거죠?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공식을 외운다 했었는데, 자, 얘는 근데 그때 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루프가 2개 있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1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들어간다 했어요? 반대로 플러스로 돌아간다 했었죠? 1, 2,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플러스 1, 2, 3 되는 거죠. 1, 2, 3. 맞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온다 했어요? 이 직선에 있는 거 온다 했죠. 1, 2, 3. 이렇게 공식이 되니까 1, 4, 6, 6, 11분의 6. 얘가 되는 거죠. 자, 23번. 정지윤에서 어뢰 흐르는 정렬 평균값은 약 몇이냐? 이거는 일단은 자, 추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알아서 잘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단상 반파,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삼상 전파라고도 하고 육상 반파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외워놓으셔야 되냐면, 자, 맥동 주파수 있죠. 맥동 주파수가 단상 반파가 F, 이 F가 이제 60Hz가 되는 거고, 단상 반파는 단상 전파는 EF 120Hz, 삼상 반파는 3F 180Hz, 이제 삼상 전파는 6F 360Hz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전압 같은 경우는 VAV가 0.45 VRMS입니다. 여기서 VAV는 뭐냐면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에요.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고, VRMS는 교류 전압의 시료값입니다. 네. VAV는 직류의 평균값, VRMS는 교류의 시료값이에요. 그 둘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0.45로 곱하면 VAV가 된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 같은 경우는 전압 쪽이 어떻게 되냐면은 VAV가 0.9 VRMS가 돼요. 0.9. 얘는 VAV가 1.17 VRMS가 되고, 얘는 VAV가 1.35 VRMS 됩니다. 이 개수들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따로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단상 반파죠. 단상 반파.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전압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얘는 순식값이에요. 순식값. 그때그때 값이니까. 그러면 여긴 뭐예요?
VM인 거 기억나요? 최대값인 거? 그럼 시료값은, 교류의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로 나눈 거죠. 그럼 뭐예요? VRMS는 220이죠. 맞나요? 그럼 VAV는 뭐예요? 0.45를 220을 곱하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전류 I는 뭐예요? 지금 구하는 게 전류잖아요. 전류. 얘는 R분의 오메 법칙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R이 지금 뭐죠? 저항이 16루트이죠. 그러면 16루트 0.45 곱하기 220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4.4가. 알겠나요? 자, 다음. 삼상 유도전등의 Y 결선 운전했을 때 토크가 TY일 때 이때 동일한 전에서 델타 결선을 운전했을 때 토크 얘는 무엇인가? 자, 이 동일한 전원이란 말은 성간전압 VL이 동일하다는 소리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간전압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Y 결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델타 결선 이거죠. 이때 우리가 지금 뜬금없이 토크란 얘기가 나오는데 토크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토크라고 하면은 전력이 있죠? 소비 전력. 얘네들을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소비 전력 P. 공식이 뭐예요? 이거 맞나요? 3 VP IP 코사인 세타 또는 뭐예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이거죠? 그런데 저는 위의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제 성간전압이 VL로 같다고요? 이렇게 성간전압이 각각 VL이 똑같다고요 지금. 그러면 VP는 여기서 뭐예요? 루트 3분의 1배인 거 맞아요? 지금 얘가 얘의 루트 3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Y 결선일 때는 VP가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 VL이죠. 맞나요? IP는 어떻게 돼? IP는 그 VP를 저항 R로 나누면 되죠. VP가 지금 아까 루트 3분의 VL이었죠. 얘를 저항 R로 나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VP가 뭐죠? 여기 VL이랑 똑같죠. 그러면 그냥 VL 쓰고 그 다음에 저항 IP 값은 어떻게 돼요? 얼분의 VP인데 VP가 VL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이랑 코사인 세타 값은 일치하는 거고 둘이 VP, IP를 각각 지금 이렇게 변형시켜줬죠. 몇 대 몇인지만 보면 돼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죠. 얘는 그냥 1이죠. 그럼 Y 대 델타가 3분의 1 대 1이니까 1 대 3이라는 거거든요. Y 대 델타가. 그럼 델타가 Y의 3배라는 소리죠. 이거죠. 델타가 Y의 3배. 자, 그 다음에 25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는 제어신호로 제어 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장치의 출력이면서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거. 이거는 저는 그 피드백 재기 할 때 한 번만 다시 보면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 이렇게 돼서 플러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절부 조작부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제어량 그리고 여기서 검출부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뭐였어요? 조작량이었어. 조작량.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불렀어요? 제어 장치라 불렀죠. 제가 이걸 에어컨에 비유했었죠. 이거죠. 그러면 지금 제어 장치의 출력이면서 제어 대상의 입력이잖아요. 제어 장치의 출력이면서 출력. 그다음 제어 대상의 입력. 조작량입니다. 조작량. 자, 네. 26번. 자, 어떤 콜이 임피던스 측정하고자 한다. 이 코일에 30V의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300W가 소비되고
100V의 시료체 교류전압을 가했을 때 1200W가 소비되었다. 이 코일의 리액탄스는 무엇인가? 일단 그 전에 알아놔야 될 개념. 직류를 가하잖아. 직류를 가했을 때는 그 코일이랑 축전기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류면 그냥 무조건 저항만 영향이 있는 거고, 코일 축전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교류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RLC 그 그래프 그린 거 기억나죠? 그렇게 코일과 축전기랑 저항이 셋다 이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류전압 가이스는 코일은 그냥 딱 무시해버리고 저항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소비 전력 P는 R분의 V제곱 맞나요? 그러면 P가 지금 300이죠. R은 모르는 거고 V는 30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R이 뭐가 돼요? 3옴이 되는 거예요. R이 3옴.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이제 교류일 때는 P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자, 일단 교류일 때는 우리가 RLC에서는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 Z로 보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왜 곱했냐면 지금 소비 전력이라는 거죠.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RLC 회로에서 이렇게 막 돼서 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0율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전력이랑 똑같은 말이죠. 유효 전력. 그러니까 피상 전력이나 무효 전력이 아니라 유효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전력은 이 삼각형에서 항상 뭐였어요? 여기가 피상 전력이고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해서 항상 얘는 PA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역률의 개념이 이때 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Z라는 건 뭐죠? 지금 Z? 지금 100V의 시료치니까 여기는 100제곱이죠. 그리고 Z는 이 길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맞나요? 지금 C는 없죠? 그 코일 쪽 축전기 쪽은 값이 없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얘는 뭐였어요? P는 1200W가 소비되니까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200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지금 R을 알고 있죠? 3옴인 거. 여기 3옴하고 그 다음에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다시 R은 지금 3이었었으니까 뭐예요?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200은 위에는 3만이죠. 3만. 아래는 9 플러스 XL제곱이죠. 그러면 9 플러스 XL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1200분의 3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 플러스 XL제곱은 25가 되죠. 이거 계산하면은. 그럼 XL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 맞나요? 9 플러스 16이 25니까. 네,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적분 시간이 3초이고 비례 감도가 5인 비례 적분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의 전달 함수는 무엇인가? 봅시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비례 적분일 때는 공식이 이 제어 요소의 전달 함수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때 K는 비례 감도고 T는 이 시간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례 감도 5죠. 5. T는 어떻게 돼요? 3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럼 통분하면은 3S분의 여기에 5니까 15S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28번. 100V에서 500W를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다. 이 전열기에 9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무엇인가? 자, 이거 P는 R분의 V제곱이죠? 그러면 500은 R분의 이거죠. 그럼 R은 뭐예요? R은 25옴입니다. 25옴. 저항이. 그러면 다시
지금 90V를 했을 때니까 90의 제곱이고 여기는 20이 되는 거죠. 그럼 8100을 20으로 나눈 건가요? 그럼 405와트. 사극 진류 전기자 도체수가 500개. 각 자극의 자속이 0.1 웨버, 회전수가 1800rpm일 때 발전기의 유도 기준은 무엇인가? 이때 전기자 권수법 팍권이다. 이것도 안타깝지만 외워야 됩니다. 그냥 공식을. 자, 이 유도 기준의 공식이 60A분의 P, phi, N, Z예요. 뭐냐면 P는 극수의 극수. 사극이죠. 파이는 그거 알죠? 자속이죠? N은 회전수 1800. 그 다음에 Z는 그 전기자 도체수입니다. 그 다음에 60 곱하기 A인데 A는 그냥 팍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300이 나와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진공 중에서 원점에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점 1, 2,2에서의 전개의 세기, 전기장 전개. E는 K R제곱분의 Q 맞나요? K가 뭐예요? 쿨롱 상수죠. 9 곱하기 10의 9승에서 전개일 때는. Q는 뭐예요? Q는 그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되어있죠? 근데 R은 뭐예요? R은 거리죠, 거리. 원점과 얘까지의 거리 뭐예요?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3인가요? 루트 9니까.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9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9 지워지니까 10. 자, 정일백 교류전압 E1T와 E2T 합이 얘는 몇 볼트인가? 이거는 좀 푸는 방법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삼각함수를 잘 배우신 분이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일단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볼 땐 이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둘이 90도 관계에 있어요. 90도. 그러니까 사인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정리해두세요. 이거고 코사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90도 관계에 있다. 90도 관계.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그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 얘분의 얘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세타 입장에서는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얘분의 얘 되는 거 맞나요? 근데 그게 사인, 이제 세타 입장에서는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 여각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제가 얘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은 20 루트 2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바꾸고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2분의 파이에서 이 전체 각도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깐만, 지금 얘가 아니라 얘죠? 얘를 쓴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 루트 2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3분의 2파인 거예요? 2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식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같아요. 사인 세타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같지 않고 부호만 다르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각 관계라고요. 보각 관계.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그러면 사인 얘를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파이 빼기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럼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죠.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면 지금 얘가 얘로 바꿨죠. 2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얘는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각도가 맞춰졌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30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그 댓글로. 그 다음에 32번 60Hz의 삼성 전파를 반파 정류하였을 때 리플 맥동 주파수는 무엇인가?
자, 이거 아까 했었던 건데,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 이거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삼상 반파죠. 삼상 반파. 삼상 반파. 그럼 3F 맞나요? 3F? 그럼 F가 60Hz니까 3F는 몇이라 했어요? 180Hz라 했었죠?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를 만들고자 할 때 VTH랑 RTH는 무엇인가? 태분한 정리도 많이 했었죠. 이거는 VTH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걸린 전압이죠.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똑같죠. 지금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10V가 1.2옴, 1.2옴으로 나뉘니까 몇 볼트예요? 정확히 전압은 비례 분배죠. 어쨌든 절반씩 나뉘는 거니까 5V네요. 5V. 그 다음에 그 RTH 어떻게 구해요? 단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단자에서 봤을 때 단자에서 본 합성 저항이죠. 맞아? 여기서 본 합성 저항. 얘죠. 얘 어떻게 돼 있어요? 얘랑 얘는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은 합분의 곱 하면은 0.6이 나오고 얘는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그냥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3인가요? 3호? 자, 어떤 전압기의 측정 범위를 12배로 하려고 할 때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기 내부 저항이 몇 배로 해야 하는가? 자, 봐봐요. 이거 배율기는 배율 제가 외우려 했었죠? 이건가요? R 다시가 뭐예요? 배율기의 저항이에요. 배율기의 저항. R은 그냥 전압계의 내부 저항인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12배를 하려니까 배율이 12죠. 1 플러스 R분의 R 다시. 그러면은 11은 R분의 R 다시니까 R 다시는 11R이죠. 그러니까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11배. 35번. 각상의 임피던스가 예로 결성되었을 때 자 봅시다. 지금 델타 결선이네.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성간전압이 200V래요. 성간전압이 이렇게 200V래요. 그때 이 부하에 이르는 선전류의 크기는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 지금 각상이니까 이 하나가 지금 Z가 이거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 VP는 VL과 같죠. 지금 델타 결선이니까 200V로. 그럼 IP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P인데 그게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R이라고 하면 안 돼요. R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Z라고 해요. Z분의 VP인데 Z분의 VL과 같죠. Z가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가 뭐죠?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맞나요? 크기니까. 이거니까 이거. 이거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었는 기억나죠? 그러면은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5분의 VL 200 그럼 40이네 40.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그 상전류는 40이에요 40. 그럼 선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선전류죠. 얘는 루트 3배죠. 자,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병렬이죠 여기는. 그럼 병렬이 뭐예요? A랑 C를 더하는 거죠. 얘는 직렬이죠. 직렬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잠깐만요. 쏘리. 지금 이가 비접점이죠. 이미 처음에 닫혀 있는 거. 그러면은 낫이죠 낫. 비낫. 이거죠 이거. 37번. 그림의 회로에서 AB 간의 VAB를 인가했을 때 CD 간의 전압이 100V였다. 이때 VAB는 무엇인가? 봐봐요. 지금 여기가 100V래요 100V. 그때 이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등가 회로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네. 자 0.2옴 0.2옴 10옴 20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VAB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100V잖아요. 여기 100V죠.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합성 저항을 해보면, 여기는 합성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하면은 30분의 200이거든요. 이거는 계산하면 6.67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6.67옴인 거예요. 여기는 0.2옴, 0.2옴이죠. 자, 0.2옴, 6.67옴, 0.2옴 세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이 VAB가 있죠. 근데 그 6.67옴에 걸리는 전압이 100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이거 전압은 비례분배죠. 그거 어떻게 돼요? 자, 100은 0.2, 6.67, 0.2 분의 비례니까 6.67 VAB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럼 여기 값이 6.67에다 0.4를 더하는 거니까 7.07이거든요. 그러니까 VAB는 뭐예요? 100에다가 6.67분의 7.07 한 거죠. 이거 계산하면 106이 나옵니다. 38번.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도체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 이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랑 오른손 법칙을 잘 떠올리면 복습해보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FBI에서 BI가 원인이고 F가 결과였었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FBI에서 FB가 원인이고 I가 결과였었단 말이에요. 이때 F는 자기력이에요. 여기서 왼손 법칙에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는 F가 운동 방향 힘이었죠. 운동 방향. 그 어떤 도체가 운동하는 어떤 속도를 갖고 운동할 때 그 운동 방향의 힘이 F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FB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I가 결정된다는 말은, 이 I를 제가 뭐라 했었죠? 유도전류라고 했었죠. 유도전류. 그러니까 유도전류라는 말은 이 I가 기전력을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균이랑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도체, 운동 방향 힘이고, 도체 유도된 기전력,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뭐예요? 플랭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 39번. 회로에서 저항 5옴의 양단 전압은 무엇인가? 자,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이 둘 다 있죠. 이런 경우에는 회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중첩의 원리를 써야 돼요. 중첩의 원리. 자, 중첩의 원리는 뭐예요? 전압원을 단락시킨 거랑 전류원을 개방시킨 거를 합치면 원래 회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얘랑 전류원을 개방. 이거죠. 맞아?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해석해서 그 전압을 여기 걸리는 전압 V1, 여기 걸리는 전압 V2라고 할 때 그 V1과 V2를 더하면 실제 원래 회로에서의 그 전압 VR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자 봐봐요. V1은 뭐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10V 맞아요? 2 곱하기 5에서 10V?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지금 선지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갑자기 있잖아요. 전압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얘 전압이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자,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정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전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흐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정의된 거는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 여기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말은 이게 10V가 아니라 마이너스 10V가 지금 걸린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 정의된 게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VT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없어요. 왜요? 이게 뚫려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나요?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도 걸릴 일이 없죠. 여긴 0입니다. 0V. 그래서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10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0번.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불대수죠. 불대수. 이거 계산하는 거 저랑 잘 정리했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뭐
푸는 방법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최대한 같은 것끼리 묶어야 돼요. 같은 것끼리 묶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랑 여기서 보면은 A바 C, A바 C가 둘 다 똑같죠. 그럼 묶어볼게요. A바 C 하고 B바 플러스 B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A바 B, C바는 그냥 있죠. 그러면 이거가 뭐예요? 이거 1인 거 기억나죠? 논리합에서 그거 했었죠. 그러면 A바 C, A바 B, C바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A바가 둘이 공통돼 있죠. 묶으면 이거 맞아요? 자, 혹시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거 흡수 법칙이거든요. 흡수 법칙. 이렇게 보면 편해요. C 플러스 이렇게. 이거 흡수 법칙일 때 얘랑 얘랑 다르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얘가 B 쪽으로 그냥 흡수돼 버린다 했었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거죠? 그러면 이거 맞네? 그럼 답이 뭐예요? 이거 되는 거죠. A바랑 B 플러스로 곱한 거.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 했고, 좀 빠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최대한 빠르게 컴팩트하게 좀 했습니다. 뭐 질문이라던가 또는 요구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이런 건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고, 아무튼 소방전기 일반 단원이 소방설비기사 딸 때 가장 좀 이제 어려운 단원이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소방 원론, 뭐 사실 아래에 있는 이런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냥 기출 문제만 보면 되는 건데, 소방 전기 일반 쪽은 아무래도 이론을 좀 공부하고 해야지만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도 제가 핵심적인 것만 잘 올려놨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출 문제 풀어 나가면서 부족한 것들은 잘 쌓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